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조치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비경제적 사안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가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정당하지 못한 조치로 양국 간 교육 구도는 물론 세계 자유무역 및 국제 분업체계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 스스로 강조한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원상 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규제 조치 발표 직전인 지난 6월 말 발표했던 2019년 연례 불공정 무역 보고서에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 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경우 자유무역 질서를 형해화시켜 전 세계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기업과 하나가 되어 일본 조치에 대하여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왔고 대책들도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해 왔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근거가 없고 부당한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각적인 계기를 통하여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취소화와 경영 및 공급 애로 해소에 주력해 왔습니다. 즉 기업의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물량 확보,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능력의 확충,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 특례 등을 통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항구적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즉 100+알파의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선정 관리, 1조 9천억 원 규모의 R&D 예타 조사 면제 및 즉각적 착수, 그리고 19년도에 2,732억 원의 추경 확보, 그리고 2020년 예산안에 2조 원이 넘는 대책비 반영 등 관련 대책을 착실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국제 공조 강화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외교적으로 대일 협의를 지속하면서도 9월 11일 WTO에 대한 제소, 그리고 주요국과 국제기구, 신평사 등과의 국제 공조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조달의 차질로 인한 당장의 생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 시에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처리를 강력 요구하며 근본 사태의 종결 방안과 무관하게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당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은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즉 8월 5일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8월 28일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 등 일련의 소부장 관련 대책들을 국민과 기업과 함께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주요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서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간 78년도에 수입국 다변화 제도, 2001년에 소재 부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기술 자립도, 만성적인 대일 적자 등 제조업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 세대 이상 동안 그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되새겨 반성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위기는 극복하지 못하면 위험으로 남게 되지만 잘 극복하면 우리의 경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근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기에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절호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민간 투자 확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의 경우 중국, 대만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일부 생산 공정에 투입 중에 있으며 최근 완공된 국내 기업 신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불산액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2,732억 원의 신속한 집행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등 200여 개 기업 간의 협력 모델들의 기술 개발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소재 부품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되어 아시다시피 효성은 1조 원을 투자를 통하여 내년부터 전주에 위치할 탄소 섬유 공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도 21년 친환경차 부품 양산을 목표로 3천억 원 규모의 공장 신설 투자를 결정하였고 어제는 삼성이 앞으로 7년간 13조 1천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부분 투자 계획을 아산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효과가 큰 반도체 소재 부품 등 세계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의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과제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3종 세트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첫째, 수요 공급 기업 간의 확실한 협력 생태계 조성 및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내에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되는 특별 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을 정비하고 또한 오늘의 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소재 부품 장비 3종 세트 중 하나이자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컨트롤 타워인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력 위원회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모든 정책 지원 및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 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경쟁력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우리 기업들 간의 협력이 가일층 더 두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대중소기업 간 합심이야말로 우리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격적으로 경쟁력위원회라고 하는 강력한 추진 체제가 완비된 만큼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대적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안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 안건으로 그동안 100일간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성과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세칙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전략입니다. 지난 8월 5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8월 28일 소부장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 등 그간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3대 추진 전략과 강력한 추진체계, 소위 3+1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100+알파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00+알파 품목 및 품목별 우선순위의 결정,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세법 정비 및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하여 경쟁력위원회 산하의 실무 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하여 기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로 강력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특별 재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 원 이상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하여 오늘의 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의 협력 방안입니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요기업 공급기업 간 또는 수요기업 간의 윈윈 구조 그리고 대중소 분업적 상생 협력을 정착하는 것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 관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기업 간의 협력 모델 유형을 크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인 수직적 협력 모델과 수요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인 수평적 협력 모델로 크게 나누고, 수직적 협력 모델은 협동연구형과 공급망 연계형, 수평적 협력 모델은 공동투자형과 공동재고 확보형으로 세분화하여 총 4가지 협력 모델을 구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4가지 기업 간 협력 모델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인 상생 협력 생태계는 각별히 대중소 상생 모델로 하여 각별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업 간 협력 사례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산하의 실무 추진안과 대중소 상생 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경쟁력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이 맞춤식 패키지 형태로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100일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성과 및 향후 계획이고, 네 번째 안건은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금일 이 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법률, 시행령 이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봐서는 여기까지입니다.